서로를 견제하기 바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또 한국이 꼈습니다. 삼성의 어떤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발단은 삼성전자가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원래 삼성의 휴대폰은 러시아에서 인기리에 불티나게 판매되던 것이어서 러시아는 쌍수를 들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한국 기업들을 전방위로 압박해오던 미국은 삼성이 다시 러시아에 손을 내밀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뿐 아니라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복귀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강대국들의 묘한 행보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에 벌인 전쟁을 아직까지 질질 끌며 무의미한 희생을 내고 있고 늘 든든한 한국의 혈맹인 줄 알았던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뒤통수를 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해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 세계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로 이른바 대러 제재를 당하고 있죠. 여기에는 삼성도 포함이었습니다. 미국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과 호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제적인 압박이 들어오자 세계급 대기업인 삼성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러시아로 향하는 모든 선적을 중단했었죠.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삼성은 15년 동안이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2년 8월 기준 삼성은 러시아에서 12%의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전까지 평균 30%를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암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러시아 내 삼성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어들긴커녕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12%밖에 기록하지 못한 것은 삼성 제품을 수입하지 못해 팔 수 있는 제품이 적었기 때문이었고 러시아 내에 남아있던 재고와 병행 수입품만으로 기록한 수치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괄목할 만한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영원한 라이벌로 언급되는 애플 또한 대러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 판매를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때 애플은 우리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지지하고 난민 위기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추종자들로부터 정의롭다는 찬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우물쭈물한다고 돈밖에 모르는 속물 기업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었죠. 하지만 내막을 알고 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러시아는 애플 입장에서 메리트 있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워낙 삼성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 찬밥신세나 받고 있었죠. 이뤄도 타격이 막대하지 않은 시장인데다 애플은 러시아와 척을 지고 있는 미국의 기업이기도 했기에 발빠르게 대러 제재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인도적인 의도였다면 소수민족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었어야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애플은 극악무도한 중국 본토에 40개가 넘는 애플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애플은 돈 안 되는 러시아는 미련 없이 버렸고 돈 되는 중국은 약자를 탄압하든 어쩌든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히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다운 행보입니다. 어쨌든 삼성은 애플과는 달리 러시아 판매를 잠정 중단한 것이지 사업 철수에 관해선 결정을 미루고 있죠. 러시아 IT 전문 매체 테크노베일리도 삼성 갤럭시가 러시아에서 판매를 재개하면 단숨에 이전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삼성의 복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러시아인들에게 한국 기업은 의리의 대명사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당시 잘 나가던 러시아의 내수 시장이 축소되었었는데요.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일본 기업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철수했고 러시아의 우방국이던 중국, 인도마저도 원자재와 소비재의 외상 거래를 거절하며 러시아를 등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꿋꿋이 러시아에 남아 러시아를 도운 기업이 바로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남아준 덕에 결국 러시아는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자 가장 먼저 발을 뺐던 일본, 중국 기업들이 얌체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러시아에 돌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러시아를 배신했던 나라들에겐 국물도 없었죠. 그들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한국 제품만 팔아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한국 초코파이와 컵라면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것은 유명한데요.
2000년대 초반의 설문 결과를 봐도 러시아인들의 한국 선호도가 드러납니다. 러시아 국민의 30%에 육박하는 이들이 가전회사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으로 삼성을 꼽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잘 나가던 파나소닉을 3배 이상 앞지르는 수치였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삼성이 스마트폰을 생산해내면서 러시아의 국민 휴대폰은 갤럭시였죠. 여타 브랜드가 넘볼 수 없는 점유율을 자랑했는데 올해의 판매를 중단하게 되면서 중국의 저가 휴대폰들이 러시아에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대러 제재 이전부터 휴대폰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 자동차, 식음료 등 팔아서 돈이 되겠다 싶은 품목은 다 팔려고 들면서 러시아 내 한국의 입지를 넘봐왔죠. 하지만 그 아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산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삼성 갤럭시의 빈자리를 중국산 휴대폰이 채우려 했지만 삼성 제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허접한 퀄리티의 사람들이 학을 떼며 삼성 제품을 다시 들여오길 바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을 향한 러시아의 적대감이 생각보다 격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를 지원한 나라 아니었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러시아는 지난 과거 동안 중국과 대치하며 그들을 지켜봐온 만큼 그들이 어떤 족속인지 낱낱이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약속을 툭 하면 깨는 걸 알고 있기에 계속 벼르고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러시아를 지지하는 척하더니 최근에는 중국 주석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질타하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측도 향후 중국과는 군사를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교류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죠. 이렇게 뒤통수나 치는 중국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떠나지 않은 것을 물론이고 고 이건희 회장 시절의 삼성은 러시아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도 선뜻 시행했었죠. 이렇게 한국의 은혜를 입은 기억이 많다 보니 한국을 향한 러시아의 충성도는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세계 최정상 발레 극단인 볼쇼이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그들의 스폰서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볼쇼이는 우리의 공식 스폰서는 영원히 삼성뿐이라고 주장을 피력할 정도였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볼쇼이가 정부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단원들의 월급까지 밀리며 몹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상황을 호전시켜준 것이 바로 한국의 삼성이었죠. 삼성만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볼쇼이는 패단하지 않고 몇백 년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혈맹 관계이다 보니 우방인 러시아를 견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산 싸구려 제품에 러시아 전반이 잠식당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복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의 판매 재개 소식이 들려오자 러시아는 벌써부터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한 기분일 거라는 분석이죠. 정말로 삼성이 러시아 판매를 재개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로이터 등을 비롯한 각종 외신들은 삼성의 행보를 이해한다는 글들을 내보내는 중입니다. 대러 제재를 관두고 혈맹인 미국의 반기를 드는 짓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최근 미국의 IRA가 선을 넘은 수준이라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미국이 같이 러시아 견제하자고 해서 동참했죠. 그리고 꽤 긴 기간 동안 거대한 시장인 러시아를 외면하며 대러 제재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혈맹국이라는 한국에까지 손해를 입히려 드는 상황이니 삼성으로서도 도리가 없었던 게 아닐까요? 한편 미국은 러시아 제재와 더불어 중국산 제품의 수출입에 엄격한 제한을 둔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 공장까지 세운 테슬라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모습이 내로남불의 정석입니다. 또 중국의 YMTC 반도체를 사용한 애플에 대해서도 이런 만구하지 않는 태도가 분노를 불러오기엔 충분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미국의 중국 견제는 삼성을 비롯한 해외의 선진 기업들을 압도하여 자국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호기롭게 러시아산 천연자원을 쓰지 않겠다던 유럽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러시아산 가스를 자국에 들여오기 위해 방법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의 반인류적 행위를 규탄한다던 전 세계가 대의를 잃고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꼴이 참으로 우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러 전쟁 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 국제정세 전문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1세기의 가장 현명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도 단단한 중심을 잃지 않으며 현명한 외교를 펼쳐 전 세계의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